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가 대부분 국가에 퍼졌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입국 규제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유럽에서는 입국 제한 해제와 강화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WHO 사무총장이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직접 표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브리우스스 WHO 사무총장은 밤사이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에 어떠한 변이에서도 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77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대부분 국가에 유입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시 나타나는 증상이 경증이라고 치부하는 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미크론이 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감염자 수 자체로만 봐도 다시 한번 의료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거브리우스스 사무총장은 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스터샷의 효능을 검증하는 정확한 자료는 아직 부족하지만 WHO가 일부 국가들이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공급 불평등 문제에 반대한다면서 공평한 분배와 고위험군에 대한 우선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오미크론이 결코 만만하게 보일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맞춘 부스터샷을 개발하고 있는 모더나 관계자도 관련 내용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모더나의 폴 버튼 최고 의학 책임자는 오미크론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가볍거나 덜 심각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 중 15%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수치를 거론하면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한 지난 8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오미크론 사망률이 델타 변이보다는 다행히 낮지만 오미크론도 질병을 퍼뜨리기에 아주 적합하고 심각한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오미크론 발견 초기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전파력 대비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뭐 이런 분석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벼운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이렇게 사망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버튼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언젠가는 밀어낼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두 변이가 공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날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모더나는 조만간 자사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를 얼마나 예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주목됩니다. 네, 지금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빗장을 풀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인데 그만큼 이제 입국 제한 조치가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겁니다. 영국은 지난달 말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입국을 제한해 왔는데요. 그랜트 숍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현지 시각 15일 오전 4시부터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을 적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국가별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해서 적색 국가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적색 국가에서 영국에 들어오려면 시민권이나 장기 체류 비자가 있어야 하고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열흘간 격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 거고요. 영국의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영국 내에서 많이 확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국경 통제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지드 자비드 보건부 장관은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하고 있다면서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국 제한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시기를 이미 놓쳤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입국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을 더해서 EU발 입국자, 그러니까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해서도 입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6일부터 EU 회원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이탈리아는 이제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지역국에서 오는 입국자만 시행을 해왔는데 이것을 이제 EU 전 회원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입국자는 이탈리아 도착 즉시 5일간의 격리 의무도 추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은 1월 31일까지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와 별도로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내각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였던 이 코로나19 보건 비상사태 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탈리아의 보건 비상사태는 지난해 1월 처음 도입된 이래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연장이 돼 왔습니다. 중앙정부가 방역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권한을 부여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후속 방역 대책에 전국적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일단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도 알아보죠. 네. 화이자가 자사의 먹는 치료제, 이 먹는 치료제가 이제 고위험군의 입원과 사망 확률을 90% 가까이 낮출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라고 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는 팍스로비드라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입니다. 화이자는 3상 임상 시험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 고위험군이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이 약을 사흘 이내에 복용하면 입원과 사망 확률이 89% 그리고 닷새 이내에 복용하면 88%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은 비만과 고령, 또 기저질환 등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참가자 가운데 5명만 입원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위약이죠. 플라시보 복용군에서는 44명이 입원해서 이 중 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칼 돌스텐 화이자 최고의학 책임자는 이번 결과가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이르면 연내에 미국 등 주요국 보건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 치료제가 오미크론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초기 실험실 연구에서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 변이의 단백질 분해 효소를 다른 우려 변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이 단백질 분해 요소의 기능을 차단함으로써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하지 못하고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는 건데요. 화이자는 오미크론에 대한 치료제의 구체적인 예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추가 시험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이 소식도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